연간 성과 평가를 마치고 그 피드백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그 전에 제가 독일 회사에서 어떻게 저의 약점을 가지고 강점으로 변화시켰는지, 또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약점은 굉장히 명확하죠. 독일어 원어민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물론 독일어가 회사의 공식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어가 모국어이거나 굉장히 편하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부터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독일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자마자 독일어 수업을 지원을 요청을 했고, 사내 독일어 수업을 들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B2의 시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작년 성과 평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따로 해서 HR로부터 따로 시험 대비 일주일간 특강 그리고 시험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베를린에서 일했던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찌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김치찌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도 괜찮거나 뛰어난 김치는 아닌 거죠. 최고의 김치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찌개에 정말 끼고 싶은데 다른 김치보다 내가 뛰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늘이나 파가 되면 된다고 합니다. 마늘이나 파는 뭐 김치찌개의 주요 재료도 아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분명한 재료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김치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김치들과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강점, 나는 마늘이다, 나는 파다, 나는 뭐 다시다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면은 거기에서는 내가 유일무이하니까 비교를 아예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회사에서 적용했느냐, 우선 제가 남들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해요. 독일어 실력. 그리고 사실 이 원인과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원인은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죠. 그리고 해결책, 독일어를 더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 평가에서도 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코스를 일단 인사팀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몇 달짜리 코스를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늘이나 파가 되려고 했느냐, 저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 및 다른 외국어,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일처리 속도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인데요.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이들 잘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영어를 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말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저희 회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하는 일, 영어로 뭔가를 말을 해야 되거나 글을 써야 하거나 하는 일은 제가 다 하겠다고 일단 자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1년도 안 돼서 저희 팀 안에서 그냥 제가 영어 잘하는 애가 됐어요. 독일어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영어 잘하는 애가 된 거죠. 게다가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어도 잘하죠. 그리고 저는 뭐 기타 다른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거를 슬쩍 흘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업무 자체에 막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를 잘한다는 캐릭터를 확고히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가 폴란드로 지사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 지사는 항상 있긴 했는데 조금 별개로 운영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 지사랑 독일 사람들을 조금 더 같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서 조직도 새로 개편하고 점점 폴란드 지사 사람들이랑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서 영어를 써야 하는 비중이 갑자기 늘어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사내에서 모든 정보가 대부분 독일어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영어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위키피디아 같은 게 있거든요. 업무 매뉴얼이나 처음에 온보딩 할 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다 독일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전체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사내 영어 수업도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독일어 수업과 영어 수업을 둘 다 듣고 있다는 거. 하지만 동시에 독일어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름표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속도예요. 물론 유럽 사람들 한국에 비해서 막 삶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살지는 않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전에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사는 것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유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여유롭게 살고 있죠. 여유로운 속도로.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 그 배우는 곡선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완만해요. 한 입사하고서 3달 정도는 일을 너무 안 줘. 왜냐면 아직 배우는 시기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8시간도 아니고 한 6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양 정도만을 업무로 할당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할 일이 없기도 하고 오히려 시간이 남아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사람들 회사 생활 면에서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고 빨리빨리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를 싫어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빨리빨리 하면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빨리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도 일을 더 빨리 하거나 더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대답을 너무 빨리 듣고 싶은데 즉각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 초반에 말이 너무 안 될 때, 언어가 너무 안 될 때 그냥 일단 일은 빨리빨리 쳐내자. 누가 문의를 하거나 도와달라는 것이 오면은 빨리빨리 하자 라는 것을 저의 나름 생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성과 아니면 업무 면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고, 이번 성과 평가에서는 특히나 퍼포먼스 성과 부분에서는 그 설문지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보통보다 하나, 둘, 셋, 3단계 높은 점수.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건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도 저희는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항상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일을 빨리 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누가 혹시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빨리 일 끝내려고 그냥 서둘러서 빨리 했을 뿐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돕느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에서 다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식한 저의 명확한 단점은 바로 독일어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대신 영어를 잘한다, 다른 외국어를 잘한다, 그리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한다 라는 2가지 장점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파생이 되어가지고 남들을 잘 도와준다, 피드백을 잘 주고받는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이런 부수적인 좋은 평가까지 같이 딸려오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독일어를 가장 유창하게 잘하는 김치는 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존재감이 있는, 찌개에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확실한 마늘 또는 파가 되자 라는 전략을 적용한 사례였습니다.